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남편의 노트북. 윤지현은 평소와 달리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이 젊은 여자와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 웃음소리, 벗겨지는 옷. 낯선 욕망 지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결혼 30년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노트북 뚜껑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밤 지현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그날 노트북을 연 순간 시작되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윤지현 58세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다. 남편 한상민 60세 출장을 떠난 집안은 적막했다. 거실로 나오니 테이블 위에 남편의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동영상 창이 어설프게 열린 채 멈춰 있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따라 손끝이 저절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클릭 순간 호텔 방이 화면에 펼쳐졌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여자의 손이 남편의 목을 감싸고 남편은 익숙하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어지는 키스. 옷이 하나씩 바닥에 떨어졌다. 남편의 얼굴에는 지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남자 같은 열정이 번졌다. 화면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신음이 지현의 귀를 찔렀다. 손끝이 얼어붙는 듯했고 심장이 쿵쾅거리다 아프게 내려앉았다. 결혼 30년 가정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남편의 무뚝뚝한 얼굴, 퇴근 후 TV만 보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남자가 저렇게 다른 여자 앞에선 완전히 달라진다니.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눈물이 치밀었지만 이를 악물고 노트북을 닫았다.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밤이 깊어도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상 속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허탈함이 번갈아 밀려왔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지연은 한동안 눈을 감지 못했다. 새벽녘 답답함에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무작정 걷다 보니 동네 작은 카페 앞에 멈춰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리스타가 잔잔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김태호 55세. 어디선가 본 듯한 남자였다. 지현은 조용히 라떼를 주문했다.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에 감싸쥐고 그 온기에 숨을 고르듯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태호는 말없이 그녀 곁에 머물렀다. 창밖엔 이슬비가 내리고 카페 안엔 은은한 음악만 흐를 뿐이었다. 지현은 남편의 외도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커피의 쓴맛이 입안에 맴돌았다. 그 순간 태호의 조용한 시선이 닿았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지현은 이상하게도 그 눈빛에서 작은 위로를 느꼈다. 그 밤 지현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현은 그날 이후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의 외도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오다. 문득 카페에서 마주친 태호의 눈빛이 떠올랐다.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긴 그 밤, 그녀는 다시 카페 문을 밀었다. 태호는 매장 구석에서 책을 읽다 고개를 들었다. 잠시 놀란 듯 하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나요? 지현은 대답 대신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손끝이 유난히 차가웠다. 태호가 직접 커피를 내려왔다. 진한 커피 향이 테이블 위에 퍼졌다. 저는 요즘 누군가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지현은 순간 태호를 바라봤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머물렀다.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하죠. 평생 생각해 본 적 없는 감정이 어느 날 불쑥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지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는 장면을 봤어요. 입안이 바싹 말랐다. 태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런 상처, 쉽게 사라지지 않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새살이 돋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현은 무심코 태호의 손등을 바라봤다. 커피 냄새, 따뜻한 잔, 그리고 두 사람만의 정적. 이상하게도 눈앞의 남자가 낯설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하루가 누군가에겐 전부가 될 수도 있죠. 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혹시 오늘 밤 바람 쐬러 같이 걸을래요? 순간 지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 저랑요?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해서요. 카페 문을 나설 때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두 사람은 골목길을 나란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태호의 그림자가 지현의 그림자와 겹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바로 다시 살아있다는 신호일까? 그날 밤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태호의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을 떠올렸다. 오랜만에 설레는 밤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지연은 남편의 짧은 문자 오늘 늦어를 받고도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그와 같은 리듬으로 요동쳤다. 그날따라 집안의 정막이 더 깊게 내려앉았다. 지현은 무언가에 홀린 듯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다. 태호의 카페 2층,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태호가 직접 내려와 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누가 올까 싶었는데 태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둘만 있는 2층,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줄지어 흘렀다. 지현은 커피잔을 두 손에 감싸며 태호를 바라봤다. 태호의 셔츠에는 빗물이 스며 있었고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엉켜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가슴을 아릿하게 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비 오는 날엔 유난히 혼자인 게 느껴져요. 사람 목소리도 온기도 그리워지고요. 그 말에 지현의 가슴이 미묘하게 떨렸다. 자신 역시 그랬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다. 지현은 커피잔을 입술에 대고 천천히 마셨다. 그 따스함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지현 쪽으로 손을 뻗었다.
손등이 닿는 순간 지현은 온몸이 전율했다. 태호의 손은 다정했고 약간은 떨리고 있었다. 지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설렘은 오래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다. 태호의 손길이 닿자 지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손끝에서부터 가슴까지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짜릿함이 퍼졌다. 지현은 자신도 모르게 태호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태호는 낮게 속삭였다. 지현 씨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아요. 그 목소리에 지현의 심장은 더욱 요동쳤다. 그녀는 자신이 어른이 된 이후 이렇게 누군가에게 설레어 본 적이 있었던가 떠올렸다. 창밖의 빗소리, 두 사람을 감싼 조용한 음악, 그리고 서로의 숨결만이 남았다. 태호는 덧붙였다. 저도 늘 혼자였어요. 밤이 길수록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게 익숙해졌죠. 그런데 요즘은 그게 지현 씨였어요. 지현은 태호의 눈을 바라봤다. 그 안에 고독과 진심이 어른거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지현은 태호의 온기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행복을 느꼈다. 죄책감은 잠시 잊혔다. 마치 청춘으로 돌아간 듯 그녀의 가슴은 설렘과 떨림으로 가득 찼다. 그 밤 지현은 창밖의 폭우마저도 달콤하게 느껴졌다. 태호와 함께 있는 이 순간 세상의 모든 외로움이 잠시 사라진 듯 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렇게 누군가와 다시 설렐 수 있다니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금지된 만남, 그 시작은 두 사람의 외로움이 맞닿은 곳에서 아주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지현과 태호의 만남은 비밀스럽게 이어졌다. 남편이 출장을 간 날, 지현은 조심스럽게 태호의 차에 올랐다. 두 사람은 도시를 벗어나 근교의 숲길로 향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동안 지현의 손등 위에 태호가 슬며시 손을 얹었다. 그 따뜻함에 지현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숲길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초록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고 바람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태호는 가끔 지현을 바라보며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현은 그 손끝에서 태호의 진심이 전해지는 듯 했다. 둘만의 공간, 둘만의 공기. 지현은 태호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의 시선도 죄책감도 모두 잊혀졌다. 숲길을 한참 걷다. 작은 연못이 나왔다. 태호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지현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태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현 씨, 전 더 이상 친구처럼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현은 놀라 태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태호는 한 걸음 다가와 지현의 두 손을 잡았다. 처음엔 그저 위로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지현 씨가 내 하루의 시작과 끝이 됐어요. 지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태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지현은 태호의 손길에 눈을 감았다. 심장이 터질 듯 했다.
태호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닿았다. 그 부드러운 온기에 지현은 눈물이 핑 돌았다. 저와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태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진실함이 묻어 있었다. 지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호의 품에 조심스럽게 안겼다.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듯 했다. 지현은 태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두 사람의 숨결이 자연스럽게 섞였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지현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완전히 자신을 맡기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태호의 온기가 그녀의 상처를 천천히 감싸 안았다. 지현은 속삭였다. 나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게 오랜만이에요. 아니, 처음인 것 같아요. 태호가 조용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현 씨가 내 곁에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숲길을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꼭 잡고 걸었다. 햇살이 이마에 닿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지현은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두려움과 설렘, 행복과 슬픔이 뒤섞였지만 그 모든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지현과 태호는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금지된 것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뜨겁고 진실했다. 지현은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죄책감조차 잠시 잊게 만드는 벅찬 감정임을. 그리고 그 감정이 그녀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지현은 남편이 집을 비우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태호에게로 향했다. 카페 구석자리, 한적한 공원 벤치, 혹은 태호가 준비한 작은 도시락을 나누는 근교의 언덕길. 그곳에서만큼은 세상 모든 시선과 책임에서 벗어난 듯 자유로웠다. 지현은 태호의 곁에서 웃음을 되찾았고 태호 역시 지현 앞에서만은 오랜 고독을 내려놓았다. 둘만 아는 눈빛, 손끝의 온기, 작은 농담에도 함께 터지는 웃음. 지현은 매번 그가 손을 잡아줄 때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그러나 행복 뒤에는 언제나 현실이 그림자처럼 드리웠다. 지현은 밤마다 스스로를 책망했다. 남편과 평생을 함께 해온 시간, 아이들의 얼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지켜온 모든 것. 하지만 남편이 남긴 상처와 태호가 건네는 따뜻함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다. 결정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어느 날, 지현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그를 기다렸다. 손에는 남편 외도의 증거가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다. 남편이 들어서자 지현은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지현의 단호한 표정과 증거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랜 침묵 끝에 남편이 고개를 떨궜다. 지현의 마음에도 묵직한 슬픔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어딘가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다. 몇 달이 흘렀다. 지현은 태호와 함께 카페 앞 벤치에 앉아 늦가을 바람을 맞았다.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지현의 손은 태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는 태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다시는 심장이 뛰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삼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태호는 지현의 손을 더 꼭 쥐었다. 저도 그래요. 이 겨울이 지나면 우리에게도 봄이 올 거예요. 지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지난 세월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아직 세상은 두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지 몰랐다. 하지만 지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늦가을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지현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졌다.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솔직하고 뜨거웠다. 지현은 태호의 손을 꼭 잡은 채 앞으로의 시간을 상상했다.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과 일상에 바쳐온 한 여성이 인생의 저물녘에서 마주한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윤지형과 김태호, 58세와 55세의 두 사람은 오랜 세월 각자의 외로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실과 공허함, 그리고 나이 들매 쓸쓸함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아주 작은 틈으로 스며듭니다. 남편의 노트북을 열던 순간 지현의 멈춰있던 인생에 균열이 생겼고 태호와의 만남은 그녀의 일상에 다시 심장이 뛰는 감각을 선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렸던 인생의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진정한 행복과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지현과 태호의 이야기는 사랑과 설렘, 그리고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혹시 당신도 인생이 멈춰 있다고 느끼시나요? 변화는 때로 아주 작은 선택, 한 번의 클릭, 또는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시 깨어나는 마음,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가장 아픈 순간이 가장 뜨겁게 살아있는 자신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멈춰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모든 끝은 어쩌면 새로운 사랑과 용기의 시작이니까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듣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